안녕하세요. 독재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가 평소 내신과 수능 준비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비시험 기간에 국영수 주요 과목과 탐구 과목의 학습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탐구 과목 복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중등도 이런 내용을 요청하셨는데 그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적응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죠. 3월 한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가게 되고, 적응기가 지나고 나면 약 한 달 뒤에는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내신의 중요성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겠지만 결국에는 수능 최저를 위해 모의고사 공부도 놓지 않고 가야 전국 단위 경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예비 고1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는 이것인데요. 예비고 겨울방학에는 이것저것 정말 해야 할 게 많겠지만 아무래도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고등 입학 전까지만 최대한 모의고사 식으로 하다가 입학 후에는 완벽하게 내신 모드로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요. 그럼 언제부터 모의고사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아이의 경우 지금은 고등 1학년에 1학기를 지나오고 나니 어느 정도 학습 루틴도 잘 만들어지고 내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지난 여름방학부터는 모의고사 공부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고1의 1학기만큼은 온전히 내신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했었죠. 그렇게 1학기에 자신의 입지를 어느 정도 굳히고 나서 여름방학 정도부터 자리 잡힌 자신의 학습 패턴에 맞춰서 조금씩 수능형 학습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을 경험해보니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니 모의고사 점수도 훅 오르게 되었으니까요. 이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내신이 끝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학습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수능 비문학과, 수능 영어 독해, 그리고 물리 원과 현행 수학의 4과목을 계획을 짜서 매일 학습을 하고 있어요. 국어와 영어는 최소의 양으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고, 물원의 경우 2학년 내신을 위해 조금 힘을 줘서 하고 있죠.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아이가 수학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따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학보다는 시간적 부담이 덜한 과학으로 2학년 내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평소 국영수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비록 몇 주가 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내신 약 5주 전 정도부터는 완벽하게 내신 모드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내신과 모의고사를 경험해보니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국어도 영어도 어려운 수능형 공부를 하는 것이 사고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신 준비를 하면서 교과서와 프린트들을 엄청 읽기 때문에 문해력이 올라가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겠다고 내신을 놓는 것처럼 무모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신을 잘 봐야 하니 내신 공부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의고사형 학습을 틈틈이 해주어야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기본 실력이 쌓이게 되니 내신은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내신 기간 동안만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모의고사 학습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탐구 과목의 복습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주요 과목과의 밸런스까지 한 번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는 뭐든지 무리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험을 치른 후에는 아이도 저도 이렇게 3년을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모든 공부법과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짬밥이 늘어서 노하우도 좀 쌓이고 자신감도 생겼으니 처음처럼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며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저희는 처음에 패턴 복습법이라는 것을 민성원 선생님 채널에서 배워 적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알게 되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때는 귓등으로 듣더라고요. 절박한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고등 내신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아이가 잘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패턴 복습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충 저런 식으로 복습을 해야 배운 것을 덜 까먹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 저희 아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복습은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쯤 선생님께서 수업을 마무리하실 때 그날 배운 것을 눈으로 훑어보며 떠올려 보는 것이죠.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떠올려 보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보고 모르는 것은 체크를 해두고 집에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던 따로 시간을 내던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꺼내어 보는 방식으로 다시 되새김질을 했는데 저희 아이는 샤워할 때 하면 잘 된다고 해서 샤워하는 동안 암기 과목 암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5분 복습이 가능하려면 예습이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예습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복습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습부터가 시작인 셈인데요. 일요일에 예습을 하는데 꼼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뭘 배우게 되는지 확인하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는 것이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배우고 5분 복습을 하고 방과 후에 다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보고 역시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정해 배운 것을 다시 꺼내보는 패턴으로 복습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적이죠. 이것을 수행하려면 정말 아이의 의지가 불타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매일 녹초가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업도 제일 열심히 듣고 수업 후에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럼 지금도 저희 아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학습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예습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니 수업 끝나고 5분 복습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수업 전에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다시 수업을 듣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부득이하게 모르는 것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절대 다음 주로 모르는 것이 넘어가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아이에게 가장 잘 맞아서 지금은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듣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한다. 그리고 때때로 설명을 하던 스스로 되뇌이던 꺼내는 학습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복습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주요 과목과의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일 국어, 영어, 독해 연습을 하는데 최소한의 양으로 온전히 스스로 이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요. 수학과 물리 역시 기본은 매일이죠. 매일 해야 하는 양은 그때그때 정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죠. 어떤 날은 진도를 맞추는 것에 기준을 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답 정리를 한다던가 어떤 날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될 때까지 머리를 싸매고 있게 되는 날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날은 이것저것 나중에 하려고 남겨둔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절대 시간에 기준을 두지 않죠. 이렇게 학습해야 할 양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목을 적절히 줄이기도 늘리기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리 진도가 급하면 잘 되고 있는 영어는 좀 밀어둘 수도 있겠고 때로는 탐구 과목에서 모르는 것이 많이 쌓이면 주중에라도 여유 있는 과목들을 제쳐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항상 기준은 확고하게 원칙을 정해 두면서도 유연성 있게 계획을 수정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각 과목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으며 오래도록 학습할 수 있는 지구력의 근간이 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복습법이건 뭐건 모든 방법은 정말 검색 한번 하면
아주 주르륵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만큼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일 거예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할 것이고, 동기는 내적 동기만이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내적 동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은 불안감과 욕구 불만이 없는 밝은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시작은 정서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복습법도 제 아무리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정서 위에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속도는 정말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 입시라는 험난한 과정을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면 아이의 내적 동기 또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갈 거라고.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